전설야담, 사슴과 산신령, 왕과 신하의 진한 우정. 이천 서시 시조 서신일은 자손을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할 뻔했으나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재현은 여공패설에서 그 사연을 다음과 같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라마력 구군이 다했다고 판단한 서신일은 이천 효양산 근처에서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슴 한 마리가 서신일을 향해 달려오더니 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니, 사슴이 웬일이지? 서신일이 의아하게 생각하며 사슴을 자세히 살펴보니 목에 화살이 꽂혀 있었습니다. 측은함을 느낀 서신일은 즉각 화살을 뽑아내고 사슴을 집안에 숨겨주었습니다. 잠시 후 사냥꾼이 찾아와서 혹시 화살 박힌 사슴을 보지 못했냐고 물었습니다. 보지 못했소이다. 서신일은 거짓 대답을 하고는 진짓 아무 일 없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냥꾼은 어딘지 미심쩍어 했으나 그런 줄 알고 이내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서신일은 사슴을 정성껏 치료해 준 뒤 산으로 돌려 보내주었습니다. 그날 밤 서신일 꿈에 백발 산신령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슴은 내 아들이니라. 그대의 도움을 입어 죽을 고비에서 살아났으니 보답으로 그대의 자손이 대대로 재상이 되게 하리라. 재상은 임금을 돕고 모든 관원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일을 맡아보는 벼슬을 이루는 말입니다. 본래 제는 관가에서 요리를 맡아 하는 자, 상은 보행을 돕는 자를 가리키며 둘 다 주인을 수행하는 하인을 이르던 말이었으나 중국 진나라 이후에 최고 행정관을 뜻하게 됐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국무총리가 곧 재상입니다. 꿈에서 깬 서신일은 조금 황당해했습니다. 백발이 다 되도록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로부터 얼마 후 부인의 몸에 태기가 있더니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서신일 나이 80세였으니 기적이나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꿈에서 들은 산신령 말이 정말인가? 어쨌든 불쌍한 생명을 도와주며 사는 게 진리임에는 분명하지. 서신일은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에게 서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도울필이라는 글자에서 짐작할 수 있듯 사슴을 도와준 후 산신령의 도움을 받아 태어났으니 남을 돕는 사람이 되라는 뜻을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서필은 성장하여 산신령의 예언대로 재상이 됐는데 그 과정도 범상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필은 말단 행정실무에 종사하는 서리로 시작해서 점차 출세하여 조선시대에 비유하면 정승에 해당하는 내의령까지 올랐으니까요. 고려시대에 문과를 거치지 않고 정승에 오른 인물들이 대부분 무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급관리가 어떻게 1인지야 만인지 상의 최고관리로 출세할 수 있었을까요? 서필의 성공 비결은 관리로서의 재능과 청렴함과 강직함에 있었으며 그 능력과 인품을 알아보고 중용한 광정과 상호 보완적인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고려 제4대 국왕 광종은 949년 친형 정종이 죽기 직전에 후계자로 지명해 준 덕분에 24세 나이에 왕위에 오른 인물입니다. 광종은 신중하면서도 자신이 옳다고 여기면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성격이었습니다. 잘 대접해주면 나를 믿고 안심할 거야. 광종은 초기에 안으로는 지방호족을 우대하면서 밖으로는 중국과 활발히 외교하여 왕권 강화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러다 집권 7년째인 956년 노비안 건법을 과감하게 시행했습니다. 이는 본디 양민이었던 노비를 해방시켜주는 법으로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면서 호족의 힘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노비를 내보내고 방심하고 있던 호족들은 불쾌했지만 어느 사이 강력해진 국왕에게 감히 대들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원래 농민이었던 노비들은 관가에 신고하여 안검, 즉 자세히 조사받은 후 원래 신분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무척 좋아했습니다. 호족은 사병으로 부릴 수 있는 노비를 많이 잃었고 국가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양민을 얻은 것입니다. 폐하. 주인을 배반하는 노비가 많고 윗사람을 무시하는 기풍이 성행한다 하옵니다. 그러니 새 법을 다시 한번 살펴주소서. 둘 사이에 자식 5을 낳을 정도로 금실 좋은 왕비 대모광우가 간절히 말해도 광종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왕비의 간호는 실인 즉 외가인 황주군 호족 황보시 일가의 입장을 대변한 청원인 까닭입니다. 왕의 의지대로 법이 시행된 결과 호족의 세력은 많이 약해졌고 상대적으로 광종의 힘과 권위는 강력해졌습니다. 광종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세를 몰아 새로운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때마침 고려의 사신으로 왔다가 병으로 인해 머물던 중국 관리 쌍기가 당시 후주의 획기적인 개혁 정책을 건의하자 광종이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광종이 958년 과거제를 전격 실시하자 호족들은 그야말로 경악했습니다. 고려 공국 공로로 벼슬과 재물을 받았고 그걸 그대로 자식에게 온전히 물려줄 수 있는 편안한 상황에서 느닷없이 벼슬끼리 경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실력만으로 관리를 선발한다고 하자 학문에 자신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첫 과거는 그야말로 인기 폭발이었습니다. 숨은 인재가 이렇게 많았구나. 광종은 엄선해 뽑은 관리들을 보면서 흡족해했고 이들은 국왕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면서 자연스레 호족에 맞서는 세력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왕은 한층 강력해진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과거제 덕분에 왕권 강화에 성공하자 광종은 너무 기분 좋아서인지 귀화한 한나라 학자, 이른바 투화한인들을 특별히 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 고려 관리로부터 큰 집을 빼앗아 투화한인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에 관리들은 불만을 품었지만 누구 하나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순식간에 호족들의 힘을 빼어 제압하면서 우뚝 선 광종의 거침없는 기세에 눌렸던 탓입니다. 이때 서필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신이 사는 집이 좀 넓으니 바랄건대 이를 나라에 바치고자 합니다. 광종이 그 까닭을 묻자 서필은 풍자를 섞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투하인이 벼슬을 골라 얻고 집을 골라 차지하니 대대로 왕가를 섬겨온 신하들은 도리어 살 곳을 잃었나이다. 신은 나라에서 주는 녹봉에 여유가 있으니 그것으로 작은 집을 지어 자손에게 물려주고자 합니다. 뭐라고? 광종은 크게 노하여 소리쳤습니다. 은근한 비아냥거림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광종은 이내 서필의 충언을 통해 자신의 처사가 좀 심했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후 다시는 관리들의 집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알았으니 그대의 말을 거두시오. 광종은 매사 조심스러운 성격이었지만 결단력이 강해서 과감하기 이를 데 없는 통치자였고 종종 불같이 화냈는데 그때마다 서필은 절묘한 충언으로 왕의 분노를 가라앉히면서 사태를 해결하곤 했습니다. 마구간에 말이 죽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왕이 총애하는 말이 마구간에서 벼랑간 죽었다는 소식에 크게 분노한 광종은 마구간 책임자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마구간 책임자를 불러들여라. 어찌 관리했기에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말을 죽도록 놔두었느냐? 그놈을 당장 쳐 죽여라. 모두 침묵한 그때 서필이 나서서 간곡한 태도로 왕에게 말했습니다. 폐하, 공자는 마구간에 불이 났을 때 급히 밖으로 나가 사람이 상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보았지 말의 상태를 묻지 않았다는 옛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정이 들었다지만 어찌 사람에 비하겠습니까? 마구간의 책임자를 벌하심을 거두어 주십시오. 광종은 무척 속상했으나
서필의 말을 듣고 마구간 책임자를 용서했습니다. 서필의 강직한 성품을 알려주는 일화가 또 있습니다. 한 번은 광종이 당시 재상으로 있던 왕한민, 황보, 광경, 서필 세 사람에게 황금으로 만든 술잔을 하사하며 나랏일에 애씀을 격려했습니다. 두 재상이 황공해하며 매우 기뻐한 데 반해 서필은 홀로 받지 않고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광종이 그 이유를 묻자 서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신이 제보에 있어 이미 총은을 입었는데 다시 황금 그릇을 하사하시니 황송하고 분에 넘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금그릇은 사치품입니다. 신하가 금그릇을 쓰면 임금은 장차 무슨 그릇을 쓰겠습니까? 겉으로는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는 겸양의 의미이지만 실제는 국왕에게 사치를 경계하라고 일깨워준 말이었습니다. 듣고 보니 맞는 말이고 아울러 경각심이 담겨 있는지라 광종은 서필의 절묘한 충언에 탐복하여 말했습니다. 경이 능히 보물로서 보물을 삼지 않으니 나는 경의 말을 보배로 삼겠소. 광종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으면 고칠 줄 아는 넓은 포용력을 지닌 군주였고 서필은 그런 임금을 지혜롭게 보필한 신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재치 있는 풍자와 강직한 충언으로 광종을 보필했던 서필은 세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중 둘째 아들인 서희는 훗날 외교의 달인으로 명성을 떨치며 재상에 올랐고 또한 훗날 손자 선울에 이어 그 후손인 서정, 서균, 서공에 걸쳐 7대 동안 재상이 되었습니다. 산신령의 예언보다는 각자의 능력이 그만큼 뛰어났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편 광종은 과거제를 실시하면서도 5품 이상 고위관리의 자제에게는 음소제로 벼슬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음소제는 나라에 공을 세운 신하나 지위 높은 관리의 자손을 과거 없이 관리로 채용하던 제도, 즉 명문 가문의 기준을 둔 관리 등용제입니다. 그것마저 일시에 봉쇄하면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에 광종은 보완책으로 음소제를 실시했습니다. 하여 고려는 왕조 내내 과거제와 음소제를 병행함으로써 귀족 중심 사회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광종은 과거제를 실시함으로써 능력평가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을 만합니다. 또한 광종은 반발하는 호족이 있자 대대적으로 숙청했다가 서필이 죽은 후부터는 많은 사찰을 세워 참회했으며 50세 때인 975년 질병을 앓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